예,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성지병원 내과 전문의 이성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대사증후군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대사성 질환과 대사증후군은 다른 건가요? 예, 다릅니다. 대사성 질환은 고혈압, 당뇨 및 기타 내분비 질환 등의 몸의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대사증후군은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인하여 복부 비만, 내당능 장애,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여러 가지 대사 장애 질환이 한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사증후군은 단일한 질병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혈압 상승, 고혈당, 혈중 지질 이상, 비만 등 심뇌혈관 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 인자가 겹쳐 있는 상태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 질환이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증후군이 지속되어 특정 대사질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만이 아닌 사람에게도 대사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나요? 대사증후군 발생의 키워드이면서 주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부 비만으로 대사증후군과 비만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 기준에 의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필수 조건으로 복부 비만을 정하였기 때문에 비만이 없는 대사증후군을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상 체중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을 보이면 대사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만으로 대사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나요? 대사증후군의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감량을 통한 비만 관리입니다. 체중 감량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니며 적극적인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그리고 필요시에는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체중 감량으로 대사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으며 대사증후군이 진행되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질환에 대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대사증후군의 경우 체중 감량이 더 어렵다고 하던데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만하면 많은 경우 대사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고도 비만인 경우는 일반적인 체중 감량 방법으로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대사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나요? 식이요법만 시행하면 지방과 함께 제지방도 같이 소실되어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므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개선과 더불어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것이 운동요법이 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을 방치할 경우 합병증으로 이어지나요? 대사증후군 환자의 대부분은 당뇨병 환자로 대개 관상동맥 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허혈성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할 확률이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에 비해 4배 정도 높습니다. 대사증후군 환자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높습니다. 그 외에 대사증후군은 지방간,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과 관련이 있으며 각종 암에 의한 사망률 역시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